제2회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입니다. 21일과 22일 양일간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치러졌고요. 전문기사부를 비롯한 아마추어 최강부, 그리고 여자부, 시니어부까지 다채롭게 치러졌습니다. 정말 쟁쟁했던 선수들을 물리치고 송지훈 선수와 박하민 선수 결승전에 진출을 했는데요. 참 고비도 많았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쉽게 올라온 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온 만큼 우승에 대한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송지훈 6단과 박하민 8단. 두 선수 98년생 동갑내기고요. 랭킹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상대 전적은 오히려 송지훈 선수가 많이 앞서 있고 또 크라운 혜테베를 우승한 것마저도 두 선수가 모두 우승자 출신입니다. 각자 20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는 준속기 바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기준으로 한국 랭킹 송지훈 선수는 25위, 그리고 박하민 선수는 27위 비슷한 위치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송지훈 선수는 이번 달 무려 13개 단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이제 바둑리그 선발전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바둑리그도 선발이 되고요. 또 랭킹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사전 전승이라면 아무래도 자신감도 있을 테고요. 또 상대적인 좀 기풍에서도 좀 잘 맞는다라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송지훈 선수 역시 굉장히 공격적인 기풍인데 박하민 선수의 어떤 좀 이렇게 방어를 그동안 잘 뚫어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박하민 선수의 흑번으로 출발을 했고요. 소목을 이렇게 양쪽 다 두는 포석은 최근에는 좀 많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박하민 선수가 이제 초반에 소목을 2개나 두고 이렇게 붙여간다는 얘기는 초반에 빠르게 실리를 확보한 후에 집을 바탕으로 이제 상대를 압박하거나 또는 이제 상대의 공격을 유도해서 타개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어떤 방향성이 좀 보여집니다. 송지훈 선수는 이번 대통령배에서 16강전에서는 윤찬희 선수, 그리고 8강전에서는 강지훈 선수, 마지막 4강전에서는 문유빈 선수를 꺾었습니다. 4강전 이 문유빈 선수와의 대결도 역시 98년생 동갑내기 대결이었고요. 이번 대회를 본다면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아무래도 4강전에서 이렇게 98년생 선수들이 3명이나 있는 거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만큼 이제 한국 바둑계도 조금씩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송지훈 선수 이번 2020년 전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24승 11패인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12연승 중이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갖고 있네요. 12연승 중에 또 이렇게 대통령배 결승에 올랐기 때문에 이 흐름을 어떻게 또 우승으로 연결시킬지 기대가 됩니다. 자, 박하민 선수가 초반부터 좀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를 했고요. 송지훈 선수 넓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송지훈 선수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장면에서 어떻게든 또 상대를 압박하는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기풍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박하민 선수는 또 이쪽을 붙여서 빠르게 또 실리를 확보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송지훈 선수 변 쪽에서 막아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막아두었다는 것은 이쪽을 잇게 되고요. 이쪽을 흑도 날일자로 두게 되어서 이쪽 역시 백은 두터움, 흑은 실리를 확보하는 그런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백은 두텁게 이어두었고요. 박하민 선수가 받아두는 것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이제 백이 어디로 향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백이 두터운 형태일 때는 일감으로는 다시 이쪽을 또 짚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쪽을 짚어가고 흑이 이쪽을 하나 교환을 한 후에 다음에 이쪽을 백에게 선수로 당하는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런 곳을 젖혀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보통의 진행입니다. 네. 자, 송지훈 선수도 날일자로 다시 한번 짚어갔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확실히 백은 이제 중앙의 발전성에 많이 무게를 두는 바둑이 되고 흑은 실리를 바탕으로 뭔가 이제 백을 집으로 압박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박하민 선수가 이 선을 젖혀 이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지금 일단 적극적으로 지금 나와 끊겠다. 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쪽을 끊게 되면요. 백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뛰어드는 게 보통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곳을 벌리고 백은 이 자리를 하나 선수를 한 후에 글쎄요,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나요? 이쪽을 지키게 되면은 다시 백도 변을 지켜서 어떤 이런 식의 진행이 일단은 예상이 되네요. 자, 박하민 선수 오늘 송지훈 선수를 상대로 맞아 적극적인 바둑을 좀 보여주려는 의도일까요? 자, 초반부터 가장 적극적인 수들을 선택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지훈 선수 입장에서도 이런 흐름을 좀 좋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흐름은 사실 송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아마 원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투적으로 바둑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불만 없이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와서는 그렇죠. 이쪽 빠지는 것은 이제 백의 권리가 됐고요. 이런 것을 다 끊어놓고 젖혀 있는 것은 백이 그냥 이렇게 호구를 두텁게 치기만 하더라도 앞으로의 중앙 전투에서 백의 형태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젖혀 있는 게 큰 이득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 빠지는 것은 이제 백의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지훈 선수 멀리 가지 않네요. 자, 입구자로 단단하게 지켜뒀습니다. 네, 입구자나 날일자 정도로 지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날일자 같은 것으로 지켰다가 다음에 이런 찝는 수라거나 이런 좀 수들을 좀 신경이 쓰여서 네. 아예 확실하게 호구로 지켜두었고요. 또 호구로 지키는 것을 지켜보고 박하민 선수 역시 이 한 칸의 교환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환이 되고 보니까 백의 형태가 약간 좀 중복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진 않을까요? 네, 이 형태는 백이 이 빠지는 걸 선수하면서 나온 어떤 자연스러운 형태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중복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꽤 두터운 형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는 다음에 백이 이쪽을 찌르고 잡으러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지켜두어야 되고요. 한 수 더 가일 수가 필요하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자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흑을 공격을 하면서 백의 모양을 키울 수 있는. 그 자리 좋아 보입니다. 자, 흑이 좌우기 쪽을 지켜두면서 이제 이 부분의 전투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요. 자, 송지훈 선수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일단 저하기에서 벌어진 진행에서는 송지훈 선수가 조금이라도 좀 기분 좋은 진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하민 선수가 중앙 쪽으로 향하기보다는 아래쪽 좀 깊이 파고드네요. 네. 좀 사실 예상하기 쉽지 않은 수인 것 같은데 이쪽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넘어가는 수나 이런 수를 노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쪽을 깨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가장 무난하게는 이쪽을 깨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삼삼을 들어가서 귀를 확보하면서 변은 백에게 넘겨주는 게 가장 보통의 진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변에 집을 주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백 진영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었고요. 자, 박하민 선수의 이런 작전을 인공지능은 썩 찬성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송지훈 선수 역시 이 흑도를 잡기보다는
중앙을 두텁게 막아가면서 모양을 크게 넓힌 후에 이 약한 흑도를 이용을 해서 뭐 집을 짓거나 두터움을 확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지금은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이렇게 뭐 넘어갈 수는 있지만 별거 없거든요. 이런 진행은 뭐 이것도 교환을 하고 이렇게 뭐 실리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실리보다는 백의 두터움 그리고 백이 선수를 뽑아서 다음에 흙을 공격하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무난하게 진행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나와서 끊던가 해서 뭔가 좀 전단을 마련해 볼까요?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네, 이 수를 선택을 했네요. 이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이렇게 두고 다음에 끊는 수를 노리면서 백이 여기를 연결하는 것은 흙이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어서 이거는 집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럼 백도 반발을 하겠죠. 자, 백도 귀를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네. 네, 여기를 쳤을 때, 지금 이제 백은 응수를 이제 이렇게 한 발 늦춰서 받거나 네. 또는 이쪽으로 늘어서 받게 되면은 백이 실리가 커서 확실히 우세하다. 네,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은 보고 있네요. 이렇게 따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늘어두고요. 가장 좋은 수는 이렇게 한 발짝 뒤로 가서 따내도 뒤로 틀어맞고 이쪽만 중앙만 막아두기만 한다면은 백이 확실히 우세하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날일자로 한 발짝 물러선다면 저 백은 봉쇄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냥 있거나 뭐 이런 수들은 당연히 이게 뚫려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한 발 늘어서 이렇게 날일자로 받거나 늦춰 받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패의 맛이 항상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약간 좀 복잡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송지훈 선수 막아서 가장 강력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 형태가 생기는 만큼 변화의 여지는 좀 많아지겠어요. 네, 이제는 단순히 뭐 인공지능 집계산보다도 이제는 이제 패 형태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졌죠. 지금 이 붙인 수는 팩감을 미리 확보를 하겠다. 그냥 패를 걸게 되면은 당장은 팩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런 것을 뭐 붙인다거나 뭐 끊는다거나 해서 지금 팩감을 확보하겠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도 패를 걸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패를 걸고 따낼 때 이쪽을 뭐 젖힌다거나 네. 백이 해소하면은 이쪽을 가만히 있게 되면은 이 5점은 흙이 확보를 했죠. 이런 정도라면 흙은 충분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패가 워낙 커서 흙의 입장에서는 어중간하게 잡아서는 별로 큰 이득을 볼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인가요? 박하민 선수가 팩감 공작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끊어서 백의 용수를 묶고 있는데요. 네. 지금 송지훈 선수가 박하민 선수가 지금 팩감 공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응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드디어 걸어갔습니다. 이제 충분히 공작을 했다는 뜻이죠. 자, 박하민 선수 패를 결행했습니다. 단수를 이제 이쪽으로 치겠죠. 이 패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백이 이을 때 따내고요. 백도 물론 이쪽에 팩감이 있기는 한데 다시 따낼 때 흙이 이쪽을 또 막아서 팩감을 쓰게 되겠죠. 그렇다면 백보다는 흙이 좀 팩감이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지금은 팩감은 이제 흙이 앞서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백은 중간에 충분히 이제 이런 팩감 공작을 통해서 흙이 악수를 최대한 받아서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뒤로 받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찌르는 것까지는 백의 자체 팩감입니다. 네. 자, 패는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박하민 선수가 팩감을 만들어 가고는 있는데 두어 가는 수마다 조금씩 좀 손해가 되는 수들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초반에 팩감이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팩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백이 밀어간 수가 지금 인공지능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밀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미는 바람에 지금 약간 좀 그래프가 바뀐 네, 걸까요? 그래프가 좀 떨어졌죠. 다음에 이쪽을 이제는 팩감은 없기 때문에 백이 뒤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뒤로 받을 수밖에 없을 때 따내고 쌍립을 쓸 때 이쪽 흙이 2단 젖혀서 두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백이 이쪽으로 미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밀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인공지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패는 결국 흑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송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패감이 없기 때문에 물러설 수밖에는 없었고요. 자, 인공지능은 송지훈 선수가 이 패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웅수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젖혀가는 이 수가 좋은 거군요. 네, 지금 이 수가 좀 모양이 재밌는 형태인 게 이렇게 지금 둘 수밖에 없는데 흙이 이렇게 돌려놓고요. 그리고 여기를 젖힐 때 백의 응수가 아주 애매합니다. 뭔가 모양 같아서는 이쪽을 이런 식으로 다 잡을 수가 있으면은 둘만한데 네.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내게 되면은 촉촉수가 되고 그렇다고 이쪽을 치받게 되면은 이렇게 있고 두 점이 잡히는 수가 있죠. 그래서 깔끔하게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잇고 이쪽을 흙이 젖힐 때 백의 응수가 좀 애매합니다. 그냥 이렇게 잡고 이쪽을 이렇게 연결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뭔가 흙이 패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백이 얻은 게 상대적으로 별게 없죠. 그렇군요. 박하민 선수 젖혀갔습니다. 자, 이때 백의 응수가 좀 여의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그래도 백은 이쪽을 하나 젖히고요. 백이 이렇게 둘 때 이쪽을 끊어서 두는 게 최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지훈 선수는 조금 더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끊어서 네. 흙이 끊으면은 이제 이 전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송지훈 선수는 다시 한번 좀 전투를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 공방에서부터 시작된 지금의 결과는 박하민 선수가 기분이 좋아 보이고요. 네, 지금은 일단 이제 전투가 벌어지긴 되었는데 지금 백이 좋았던 흐름에서 조금 크게 우세한 상황으로 지금 크게 우세한 상황으로 돌아갔네요. 인공지능은. 그렇습니다. 그래프가 생각보다 꽤 많이 넘어갔는데요. 네. 아마 실전되고 하고 있는 두 선수는 이 정도 차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겠지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행마들이 굉장히 좀 무리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인공지능은 흙이 10집가량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흙이 이 한 점을 잡으면서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이런 곳을 포위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백이 이쪽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흙이 이쪽을 하나 빠지고 이렇게 한 점을 잡아서 사실상 패를 이기고 나서 나머지 변화도 오히려 흙이 더 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지금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다음 수를 선택해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흙보다는 백이 훨씬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 흑돌의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은 뭔가 흑이 초반부터 확보해 놓은 실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반면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자칫하다가는 이 집부족증에 걸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박하민 선수가 이 좌변 쪽 백 한 점을 잡는 자세도 좋아 보이고요. 자, 송지훈 선수 중앙 좀 힘차게 뛰어드는데요. 이 흑돌 전체에 대한 공격을 좀 보고 있겠죠? 네, 근데 공격을 물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친수로도 이쪽을 가만히 단수를 쳤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가만히 단수를 치고 차후에 이쪽을 붙여서 사활을 노리는 수를 봤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먼저 붙였기 때문에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흙이 이쪽을 하나 끊어두고요. 다시 이쪽을 흙이 이렇게 교환을 해 놓는 순간 선수로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요한 상황에서 흙이 또 선수를 뽑고 이렇게 또 좋은 자리로 중앙으로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친수도 약간 실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후기 선수를 잡게 된다면 백으로서는 좀 난처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 교환으로 흙이 살아 있어요. 이쪽을 두 집을 없애러 온다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흙은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이 중앙 흑돌에 대한 공격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흑이 먼저 나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공격이 쉽지 않게 되겠죠. 네, 자, 인공지능 그래프도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하민 선수가 그냥 타개하지도 않는데요. 네, 타기하는 와중에 백의 약점을 노리면서 또 좌변 쪽에 집을 확보하는 데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백 입장에서 정말 얄밉죠. 네, 그냥 살아도 바둑이 나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챙길 거 다 챙겨가면서 바둑을 두고 있으면은 그렇다고 또 안 지킬 수도 없거든요. 당장 이쪽을 흙이 건너붙이거나 이쪽을 붙여서 끊는 수를 노리게 된다면은 백도 응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흙이 확실히 편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흑이 확실히 좀 흐름을 타면서 박하민 선수가 좀 손바람을 내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도 이 백도를 갈라가면서 이제는 타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네요. 이것은 완연한 흑의 페이스인데요. 지금 백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우하기부터 시작되는 이쪽 우변 쪽에 집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데 나머지는 다 흙집이기 때문이죠. 뭐 이쪽도 조금 집이 있긴 하지만 근데 흙은 일단 이 좌변 쪽에 일단 집이 굉장히 크게 날 것 같이 보이고요. 또 우상기 쪽도 이미 집을 꽤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지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전단을 구해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누워서는 승부를 걸기가 쉽지 않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뭔가 변화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좌상기 쪽 붙이고 끊어가면서 흑에게 응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네, 뭐 인공지능은 오히려 막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세력을 쌓고서 이거를 공격을 하면은 대책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박하민 선수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싸울 생각이 없죠 지금. 최대한 집을 확보하면서 그냥 이 중앙돌만 큰 문제 없이 타개가 된다면은 우세하다는 것을 지금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 박하민 선수는 좀 상대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백은 타개도 해야 하고요. 또 집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급해 보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하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제압을 하게 되면요. 글쎄요, 지금 이 백 전체도 지금 안형이 없기 때문에 박하민 선수가 선택하는 이 한 수 한 수들이 좀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우세를 굉장히 의식하면서 절대 무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송지훈 선수도 계속해서 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이 이 우변 일대를 전부 집으로 만들어낸다면 좀 실리의 균형을 맞춰갈 수는 있을까요? 네, 뭐 우변 쪽에 좀 얇은 모양이긴 하지만 뭐 큰 집을 만들어낸다면은 뭔가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이 말하는 차이보다는 좀 차이를 좁히면서 좀 역전의 기회도 노려볼 수 있겠죠. 지금의 부친수는 일단은
최대한 좀 흙의 형태를 좀 찝찝하게 만들어서 좀 이득을 보겠다 이런 뜻인데요. 흙도 지금 자충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막상 응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백은 연결이 좀 가능한가 보네요. 지금 백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두고 흙이 끊게 되면은 이쪽을 하나 더 끊게 되면은 이런 곳을 두고 이렇게 패로 버텨서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흙도 이쪽을 단수를 먼저 치고 지금 백이 그냥 있게 된다면은 이쪽을 교환을 한 다음에 이쪽을 빠져서요. 넘어가는 수와 끊는 수를 맛보기에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일단 지금 송준 선수가 잊지 않고 지금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패를 노리는 수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큰 자리를 한번 두고요. 네. 자, 우변 쪽 지켜두었고요. 이쪽도 뭐 백이 두어하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 당장은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한 템포 물러섰고요. 네, 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좌변에서 무언가 좀 수를 부어가기는 했는데 만족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흙이 이쪽을 끊어서 잡으면은 깔끔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백 전체를 좀 보고 있습니까? 네, 여기서 두 선수가 뭐 너무 절친해서 그런가요? 여기서도 한술 더 떠서 오히려 전체를 공격하고 있네요. 네. 사실 그동안 박하민 선수가 좀 당한 것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영태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백이 이쪽이 선수입니다. 이쪽이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막상 끊어지면요. 다음에 백이 또 이쪽을 끊는 약점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과연 갈 필요가 있었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그냥 적당히 이쪽을 끊어서 제압을 하기만 하더라도 지금 집으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강력한 수를 두었고요. 네. 평소에 박하민 선수답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 백이 이쪽을 단수를 쳐서 이 얘기는 있게 되면은 단수를 치고 여기를 100% 선수를 하겠다는 뜻이고 흙이 이렇게 두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두고 이쪽을 따내게 되면은 이게 양패 형태이기 때문에 대신 백이 이쪽을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흙이 이쪽을 따내고 이렇게 이 세 점을 잡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송준 선수가 박하민 선수에게 이쪽을 네. 이을 것이냐 아니면 이쪽을 끊어서 넘어가는 걸로 타협을 할 것이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송지훈 선수가 박하민 선수에게 어려운 문제를 던졌습니다. 네. 이어서 받아주네요. 네, 지금은 근데 끊어서 두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를 잇게 되는 순간 이제는 백이 이쪽을 나왔을 때 흙이 이렇게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복잡해졌죠. 이거는 흙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송지훈 선수가 꽤나 어려웠던 바둑인데 자,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박하민 선수가 비교적 좀 쉽게 정리할 수가 있는 바둑이었는데요. 이제는 꽤나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은 패를 흙이 이제 이길 수는 없고요. 이렇게 뒀을 때 자, 이제 상변을 끊어간다면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상변을 끊어가면은 애초에 흙의 의도는 여기를 두고 백이 연결하는 수와 흙도 연결하는 수 그리고 백이 연결하면은 이렇게 연결하는 수를 맛보기로 보겠다는 뜻인데 지금 이 변화가 진행이 돼서 이 수가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흙이 여기를 연결하게 되면은 백도 이쪽을 이어서 네. 지금 이 흙 전체가 걸리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100 쪽으로 오히려 넘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박하민 선수 좀 걸렸죠. 문제가 좀 심각해졌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내친 걸음이라 일단 연결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좀 사고가 났습니다. 꽤나 어려웠던 바둑이었는데 송지훈 선수가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이 바둑 어떨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올해 처음 신설됐습니다. 대통령배 프로 부문이 올해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한국기원 소속 156명, 꽤 많은 기사가 참가를 했는데 결승전에는 딱 두 선수만이 남았습니다. 송지훈 선수 오늘 초반에 좀 스텝이 꼬이면서 출발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그 바둑을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박하민 선수의 약점을 좀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 이 형태는 한 수 늘어진 패 형태가 나오게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원래 흙집에서 지금 아주 큰 사고가 났죠. 지금 이 흑돌이 그냥 잡히게 된다면은 차이가 꽤 나고요. 네. 지금 이제 한 수 늘어진 패가 되는데 이제 이 패를 활용을 해서 지금 박하민 선수가 최대한 이득을 얻지 못한다면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박하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망연자실할 수 있겠습니다. 좌변에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리라고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쪽 형태가 굉장히 복잡했었다 보니까 조금 뭐 착각이 있었거나 아니면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지금이라도 사실 근데 집중력을 잘 유지하면서 집중을 한다면은 어찌됐건 그냥 잡힌 것이 아니라 패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좀 어려운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쪽을 두어서 이제 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수 늘어진 패가 만들어지는군요. 네, 그냥 두면 흙이 잡히기 때문에 최대한 패로 버텨야 되죠. 이 패가 또 그리고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 만약 백이 잡힌다면은 이 중앙 대마도 다 잡히게 되죠. 돌과 흑돌이 모두 얽히고 설켰습니다. 한 수 늘어진 패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지겠습니다.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단패가 아니라 한 수 늘어졌기 때문에 한 번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럼 역시 급한 쪽은 흑이겠습니다. 네, 흑이 훨씬 더 바둑을 풀어가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패를 쓴다고 해도 지금 흑이 패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따낸 후에 항상 백은 만패불청입니다. 네. 뭐 이런 곳을 찌른다 하더라도 그냥 해소를 해버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백이 석점 다 버리고 이렇게 살기만 하면은 백이 이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패감들이 모두 다 패감이라고 치면은 글쎄요, 과연 흑이 패감으로 버틸 수가 있을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지금 이런 패감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되죠. 이거는 백이 한 수가 늘어졌기 때문에 바로 해소할 필요가 없이 이거는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이것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수는 받아두고 흑이 따낼 때 여기를 또 마저 이렇게 따내고 계속 이쪽을 패감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흑이 좀 패감이 숫자에서 좀 부족할까요? 네, 부족하게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늘어진 패인 만큼 조금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박하민 선수가 이제는 반대로 좀 변화를 꽤 봐야겠는데요. 송지훈 선수가 좀 다른 방향으로 패감을 사용했습니다. 네, 글쎄요, 따내는 수가 조금 더 확실해 보였는데, 왜냐면은 여기를 찝었을 때 흙이 여기를 받았기 때문에 따내는 거를 더도 어차피 흙은 또 봤거든요. 그래서 이 패감도 물론 일리가 있는 패감이긴 한데, 이제 이 패감의 의미는 흙이 단패를 들어가고, 뭐 이런 곳을 끊는 패감을 썼을 때 안 받고요. 두 점을 잡아도 어차피 이쪽을 연결해서 이 큰 석점만 살리면은 어차피 걔가 했을 때 백이 남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패감을 좀 지킨 거죠.
상대의 팩감을 쓸만한 곳을 지킨 건데 지키면서 다음에 이제 이쪽을 흑도를 끊어서 이쪽 전체를 또 노리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쪽을 따내면서 팩감을 쓰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일단 흑도 받아두었고요. 팩은 따냈습니다. 네. 자, 패를 진행을 했고요. 박하민 선수가 우아기 쪽 한 점을 따냈습니다. 이것도 네. 팩감인가요? 이거는 백이 해소를 하게 되면은 네. 이쪽을 끊어서요. 그럼 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곳을 들어와서 최대한 바둑을 좀 어지럽게 두겠다는 뜻이죠.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수는 백이 안 받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럼 패를 해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 해소하는 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받아둡니다. 네, 받아두는 수도 뭐 이상한 수는 아닌데 지금 제가 보기에 해소했으면 깔끔하거든요. 해소했으면 어차피 흑이 이렇게 팩감을 뭐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백이 따로따로 살면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해소하는 게 깔끔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해소가 안 되면은 백도 찝찝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패를 하는 과정에서 흑이 2연점을 따내면서 집으로 일단 큰 이득을 받습니다. 자, 송지훈 선수는 계속해서 이 우상귀 부근에 있어서 좀 팩감을 사용을 하네요. 네. 지금 이런 팩감도 약간 악수 팩감의 의미가 있어서 글쎄요, 여기서 아까 해소했을 때 했었으면 좀 깔끔했던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아직은 백이 확실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흑이 팩감이 지금 거의 안 보이긴 하거든요. 마땅치가 않군요. 네, 어설픈 팩감을 쓰면 안 받을 것이고 또 너무 손해 팩감을 쓰면은 패를 쓰는 과정에서 손해가 누적되기 때문에 흑도 그렇게 반가운 상황은 아니죠. 자, 박하민 선수 우변 쪽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팩감을 사용해 가고 있고요. 송지훈 선수는 모두 받아줄 생각인가 봅니다. 네, 송지훈 선수는 단패를 걸 팩감이 없지 않느냐. 계속 다 상대의 악수 팩감을 내가 다 받아 먹겠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상대를 좀 집요하게 괴롭히는 방향으로 좀 선택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게 방금 이렇게 교환을 하고 흑이 따내면은 송지훈 선수가 이런 곳을 그냥 한 번 더 지켜버리고 나서 아무 팩감도 안 받는 작전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박하민 선수도 이쪽을 하나 움직여 놔서 조금 찝찝하게 만들어 놨네요. 네. 아, 박하민 선수도 지금 최대한 버텨가고 있네요. 네, 그렇죠. 지금 박하민 선수도 좀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송지훈 선수는 중앙의 흑돌도 아직은 미생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패 공방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받아줄까요? 네, 지금 인공지능은 바꿔서 백이 바꿔서요. 흑이 패를 따낼 때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두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흑이 패를 걸었을 때 백이 이쪽을 끊고 해소할 때 이쪽을 붙여서 아, 어차피 이쪽을 6점을 잡을 수가 있어서 이쪽을 진다 하더라도 이 6점을 잡은 집과 이쪽 우변에 생긴 큰 집 때문에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송준 선수는 지금 더 이상 이 패 공방을 못 견디고 지금 이쪽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 얘기는 지금 여기 해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해소를 했는데 일단은 이 패를 하는 과정에서 흑이 이 한 점도 따냈고요. 지금 이 2점을 잡고 또 지금 이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흑이 상변집을 키울 수가 있어서 일단은 차이가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또 가능한 한 가장 크게 집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인공지능 그래프 많이 좁혀졌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많이 좁혀졌죠. 그런데 상변이 정말 크게 들어갔네요.
이 끊는 수는 뭐죠? 지금 백이 여기를 막으면은 미세하지만 덤에 걸린 형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끊는 수가 성립을 하나요? 자, 송준 선수의 끊어가는 수에 대해서 박하민 선수가 반발했습니다. 만약 뒤에서 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뒤에서 물러서네요. 네, 지금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게 백이 둘 데가 없습니다. 백이 그리고 흑은 이쪽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을 밀어가는 순간 백 전체가 다 자충이 채워져서 지금 형태도 좋지가 않고요. 송지훈 선수 지금 이 끄는 수로 지금 막아갔으면은 흑이 큰 끝내기인 이쪽을 먼저 선점을 한다 하더라도 덤에 걸리는 형태였었는데 지금 여기를 응수타진이었던 것 같은데 끊는 바람에 역으로 이것을 지금 밀려서 이게 또 재밌는 모양인 게요. 백이 여기를 잇고 잡고 나서 네. 백이 여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흑이 이쪽을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이 뒤로 막는다면은 이쪽을 막아서 전체가 잡히게 되고요. 백은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둘 수밖에 없는데 네. 이때 밀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수를 치게 되면 이어서 넉 점과의 수상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끊을 수는 있지만 이쪽을 돌리는 수가 있어서 이러면은 우변이 크게 뚫리게 되죠. 그럼 지금 백은 지켜야 하는. 네, 지금 백이 여기 단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흑이 이쪽을 먼저 붙이고 이쪽 하나 젖혀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차이가 크게 오히려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하민 선수도 받아두네요. 박하민 선수도 지금 받아주기 전에 여기 붙이는 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또 약간 미세해지겠네요. 자, 두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작은 실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차피 백이 따낸다 하더라도 이 두 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선수가 안 되거든요. 네. 자, 인공지능 그래프도 흑과 백 오가면서 좀 요동을 쳤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흑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끊는 수가 좀 큰 실수가 돼서 이곳을 밀리고 나서는 지금 미세하나마 확실히 지금 흑이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워낙 변화도 많았고 또 복잡했던 한 판이기 때문인지 끝내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패싸움 끝나자마자 사실상 이쪽 밀리면서 그냥 끝내기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바로 종국이에요. 초반에 박하민 선수가 크게 우세했던 바둑을 송지훈 선수가 이쪽에서 이제 수를 내면서 역전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또 박하민 선수가 끈질기게 또 따라 붙어가지고 지금 다시 재역전해서 지금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있는 것보다 이쪽을 이제 넘어가는 게 더 크다 이 얘기죠. 참 기분 좋은 끝내기입니다. 백도 이제 자충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곳에 뭔가 이렇게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네. 모양이 절묘하게 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끊었을 때 이 다음에 딱히 백에 다음 응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의 수도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면 송준 선수가 이 우상기 쪽 끊어간 응수타진은 정말 두고두고 후회가 되겠습니다. 네. 네, 박하민 선수 지금 확실히 알고 있죠. 만약 미세하거나 불리하다면은 흑이 여기서 있지를 않고 여기를 또 젖혀서 끝내기 패로 버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개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박하민 선수 4강전에서의 이 안성준 선수와의 대결에 있어서도 상대 전적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선수였거든요. 네.
그리고 또 결승에서 송준 선수한테도 상대전적 4연패를 당하고 있었었는데 박하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대통령배를 통해서 또 천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들한테 또 승점도 확보를 하고 또 우승도 하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노려보는 거죠. 흑은 이쪽을 지키고 백이 끊을 때 한 칸을 이렇게 뛰는 순간 아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반대쪽으로 뛰면 혹시 문제가 되나요? 네, 반대쪽으로 뛰면은 이렇게 끊어서 이거는 수가 나죠. 네. 큰 수가 납니다. 자, 박하민 선수 완벽하게 받아두었고요. 수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끝내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박하민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데요. 대국 내용이 두 선수 사실 둘 다 뭐 정신없는 대국이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워낙 또 큰 패가 있었고 또 패감 뭐 공작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했었거든요. 네, 패가 다 끝나고 나서 박하민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게 어떻게 보면은 승리의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선수의 입장에서는 참 서로 후회도 많이 남을 또 한 판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보는 입장에서는 참 치열하고 또 재밌었던 바둑인 것 같습니다. 네. 송지훈 선수는 중간에 패를 해소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게 아마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상대 전적에서 확실하게 좀 우위에 있는 입장이었던 만큼 결승전 좀 자신도 있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상대전적에서 많이 앞서고 있으면은 사실 두 선수 모두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승 상대가 딱 결정이 났을 때 사실 송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꽤 자신감을 갖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아쉬울 것 같네요. 네. 아, 박하민 선수가 한 수 가일수가 필요한 자리였나요? 네, 여기는 이쪽에 돌이 놓이게 되면은 백이 이쪽을 하나 붙여놓고요. 이렇게 막았을 때 흙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 때 이쪽을 미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 수 가일수가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자, 이제 끝내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정말 파란만장했던 이 한 판의 바둑이었는데요. 이런 바둑은 결국 좀 미세하게 승부가 나더라고요. 네, 항상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중간에 막 크게 변화가 있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뭐 반집, 뭐 한 집 반, 막 이런 경우가 바둑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기사들도 바둑 두면서 그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많았는데 반집이라니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이 바둑도 결국 굉장히 미세한 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결국 이 바둑도 미세한 승부가 났습니다. 박하민 선수의 한 집 반 승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박하민 선수, 자, 크라운 혜택에 이어 다시 한번 제한기전 우승컵을 들어 올립니다. 아직 네, 뽑기는 자세히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꽤 괜찮은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중반에 좀 네, 착각이랑 또 실수가 계속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던 것 같고 또 저는 두면서는 또 제가 좀 힘든 바둑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좀 운 좋게 네, 다시 역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엄청나게 또 그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바둑팬 여러분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집에서 바둑TV 즐겁게 시청하시면서 코로나 네, 잘 다 같이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